나머지는 뭐냐면 교과와 종합의 특징이죠. 실은 요즘에 수시형 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부산대 경북대 비교하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저희가 파트 1에서는 부산대 역사, 경북대 미상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 줄여서 지고국이라는 학교 시리즈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전달해 드렸고, 오늘은 그 입결, 저희가 제목에는 이렇게 내놨죠. 부산대 경북대 아웃풋 기준으로 한번 보자. 오늘은 인풋 기준으로 보자. 그래서 입결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고국을 이제 지방에 있는 굉장히 유수의 대학교들이 많지만 조사하면서 아쉬운 점이 좀 있었죠. 실은 이제 부산대 자료들을 여러 가지 서치를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혹자들 좀 나이가 적당히 드신 분들은 이게 경희대에도 견주고 뭐 서울에 있는 유수의 상위권 학교에도 견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쉽지만 솔직히 요즘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의 입결은 예전 같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트 1에서 소개해드렸듯이 굉장한 장점들이 있죠. 그 메리트를 저희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부산대와 경북대 입결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두 대학을 패키지로 묶어서, 자, 그러면 이 학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학교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어느 정도 라인에 걸리겠느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 두 학교 비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왜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학교니까 연대, 고대에 가깝지 않아요. 신촌하고 강북에 있지만 서울에 살거나 인천에 살거나 수원에 살면 그놈이 그놈이죠. 같은 서울 안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거리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고르게 되는데, 부산대 경북대는 다르죠. 하나는 경북에 있고 하나는 경남에 있어요. 점수 차이가 좀 나더라도 저 같으면 가까운 데 갈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내가 내신 0.1점을 더 받았기 때문에 굳이 좀 더 높은 학과를 찾아서 2시간, 3시간 걸리는 도를 넘어가서 학교를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입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과 전형에서 간단하게 리뷰를 할 건데, 저희가 이제 직업국을 몇 개 더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직업국 학교들은 통폐합 과정에 있어서 캠퍼스가 좀 많습니다. 캠퍼스가 많다는 얘기는 학교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학생 수가 되게 많아요. 부산대 4,500명, 경북대 5,000명 가까이를 선발하죠. 그 다음에 전형의 특징은 이 두 학교는 논술이 있죠. 논술 전형이 있으면 이게 약간 학교 자체가 논술 부심이 있는 학교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논술을 보는 학교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것이고, 정시는 역시 교육부 권고사항답게 한 30% 남짓으로 맞춰놨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교과와 종합의 특징이죠. 실은 요즘에 수시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전부 다 뭐냐면 종합전형이죠. 학종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학생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입결을 조사하거나 입학 전형을 조사하면요, 교과 비중이 굉장히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과가 종합보다 많죠. 교과가 종합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찍을 전남대라든가 전라도 쪽에 있는 지고국을 찍다 보면 이 편차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스펙이라는 것보다는 학교 내신 위주로 학생을 좀 뽑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는 교과 2, 종합 2, 교과 2, 종합 2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겁니다. 지역인재 전형이란 뭐냐면, 야, 너 부산에 있잖아. 그럼 부산 학생들 좀 뽑아달라니까. 너 전남대 광주에 있지? 그러면 전라도에 있는 학생을 이만큼은 좀 뽑아주면 어떻겠어? 라는 식이죠. 즉,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경쟁률에 따라서 입결을 좀 파도타기는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동네 학생들을 뽑아주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가 교과나 종합했을 때, 즉 직업을 수시로 지원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입결을 비교하는 것은 뭐냐면 교과 1과 정시 전형입니다. 왜냐? 종합은 내신만 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논술은 논술 잘 보면 합격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학교 생활 얼마나 잘했느냐, 교과, 그다음 수능 준비 얼마나 잘했느냐, 정시, 그리고 가장 객관화된 지표로 두 학교, 세 학교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와 그 다음에 정시 전형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는 일단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부산대하고 경북대 비교를 할 텐데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고 전형을 찾고 요강을 찾으면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야, 이 학교랑 이 학교를 A, B 학교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아? 그러면 10대 0이나 100대 0으로 승부가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대랑 저기 무슨 지방에 있는 대학교나 비교하면 그건 100대 0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고만고만한 학교, 비슷한 레벨이라고 한 명이라도 생각하는 학교 학생이 있으면 비교를 하면요. 그냥 직접 비교가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형을 조금씩 틀어요. 무슨 얘기냐? 보시면 부산대는 교과, 즉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100으로 학생은 즉 내신만 본다 이 말이죠. 내신만 보는데 부산대는 다른 거 다 안 보고 성적만 봐요. 그리고 1학년보다는 2, 3학년을 조금 더 보겠다. 경북대도 2, 3학년 보는 건 똑같은데 뭐가 들어가면 7개월제식이 들어가죠. 즉 학교를 땡땡이만 치지 않고 다니고 봉사활동을 빵꾸만 내지 않으면 10점의 보너스 점수가 들어갑니다. 이 얘기죠. 벌써 한 10% 정도의 오차가 생겼죠. 만약에 같은 내신 등급이라면 경북대보다 부산대 학생이 공부를 조금 더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수능 최저입니다. 교과는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죠. 수능 최저가 과마다 계열마다 좀 다른데 부산대 경북대를 굳이 비교하자면 경북대 쪽보다는 부산대가 수능 최저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즉 같은 내신이어도 수능 최저 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즉 합격자 평균에 내신이 더 좋은 친구들이 수능이 더 안 좋은 친구들이 붙을 확률이 경북대가 높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제가 색칠해 놓은 부분이 실은 이 두 학교의 교과 전형 중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인데 부산대는 수능 최저 탐구를 두 과목 보고 경북대는 한 과목 봅니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모의고사 준비까지 완벽하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과목이라도 덜 준비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에 감안을 했을 때 같은 학과의 입결이 같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경북보다는 부산대 쪽이 조금 더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학과 몇 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큰 차이가 있거나 또는 굉장히 특이하게 학교에서 푸시하는 과가 아니라고 하면 큰 차이가 아니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왜 그러냐면 동네에 짱인 거죠. 꼭 맞짱을 틀 필요가 있습니까? 각자 1등 하면 되죠. 그래도 비교를 하면 자 영문과 경영, 정외, 심리, 신방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19학년도 인문계 기준이죠. 자 5개 중에 4개 학과가 경북대의 입결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자 2018학년도 넘어가면 아까는 4개였는데 이번엔 경북대가 3개. 그 다음에 자연계로 넘어가면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부산대가 내신 높은 과들이 조금 더 많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어떤 거냐면 교과 전형에서 뭐 여러 가지 전형 이 정산 방식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교과 인문계에서는 아무튼 이 입결만 따졌을 때는 경북대가 조금 괜찮게 나오고 이과 쪽으로 넘어오면 부산대가 조금 강세 있는 학과들이 좀 늘어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퍼센트라고 하는 학교도 물론 발표한 거긴 한데요. 단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가중치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은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과목 간 편차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3학년 내신 그 비율에 따라서 여기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점수가 안 됐다고 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요 정도 내신에 드는 학생들이 이 학과를 크게 무리 없이 합격한다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자, 두 학교 비교한 걸 가지고 무엇을 해볼 거냐?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을 내가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산대하고 경북대 또는 수도권에 있는 어느 학교랑 조금 비교가 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몇 학교를 뽑아봤습니다. 한 10개 놓고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작업이 굉장히 불편했고 제가 고생을 해서
시간을 들여서 조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자, 건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하대랑 많이 이렇게 같이 거론되는 아주대 같은 학교는 정시 퍼센트나 입결을 발표하지 않죠. 즉 비교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학교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라인에서 몇 개를 뽑았습니다. 자, 교과에서는 제가 뭘 뽑았냐면 자연계에서는 인하대와 홍대랑 숭실대 정도를 뽑아서 이 대표적인 전화기 세 학과의 등급을 좀 봤습니다. 자, 보시면 인하대가 공대가 좀 센 건 아시죠? 1점대에 교과 평균이 잡혀 있고 그거에 비해서는 부산대가 조금 더 내신이 좀 낮게 나오고 홍익대는 이과보다는 문과가 조금 더 유명한 학교들이죠. 그래도 보면 홍익대보다는 좀 괜찮은 학교도 있고 낮은 학과도 있고 하지만 숭실대 공대에 비해서는 부산대 입결이 더 괜찮게 나오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보다는 조금 딸리고 여기 있는 숭실대보다는 괜찮다.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지가 좀 넓기는 하지만요. 인문계로 넘어오면 좀 달라지죠. 인하대 아주대 같은 경우는 공대가 유명한 학교라서 조금 이제 입결이 더 낮아지고 있고 홍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과보다는 문과가 더 유명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뭐랑 비교해 볼 거냐면 부산대 홍대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홍대가 조금 우세해 있습니다. 인하대랑 비슷하거나 더 좋은 학과들이 있죠. 숭실대랑 비교했을 때도 조금 비슷하거나 좋은 학과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라인업을 좀 한다고 치면 교과 전형도 어느 정도냐면 제가 봤을 때는 부산대랑 한양대 공대를 비교한다 그러면 한양대를 가겠죠. 빨리 기숙사 들어오거나 학교 앞에 방 잡아야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기엔 입결만 기준으로 따질 때는 건대부터는 좀 걸리지 않을까 싶지만 건대가 교과 전형이 없기 때문에 홍대나 인하대부터 얘기를 하면 국숭세단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아니죠. 건동홍부터 시작하네요. 건동홍부터 시작해서 국숭세단 요 라인. 그래서 건대부터 제가 방금 여기다 예시를 들었던 숭실대 라인에서 학과별로 조금 퍼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하시고 정시 전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비교할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학교가 하는 게 똑같거든요. 자, 보시면 공대는 가형 지정이에요. 근데 이 공대 말고 생활과학대나 자연대는 가산점을 하는 거, 탐구 두 과목 보는 거, 공대 가형 지정하는 거, 수능만 보는 거, 가중치가 없는 단순 평균만 발표했다는 거에서 이 두 학교만 놓고 보면 이건 진짜로 맞다이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 교과랑은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작년 인문계 5개 학과의 정시입니다. 자, 영문과 부산대, 영문과 그 다음에 경영학과도 부산대, 정외과도 부산대, 심리학과도 부산대, 신방과도 부산대죠. 즉 작년 2019학년도 기준으로 인문계 5개 학과는 경북대보다는 부산대가 조금 더 입결이 좋게 나옵니다. 자연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도 조금은 비슷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학교들 몇 개 있었습니다. 2.03 여기도 영문과가 좀 나왔습니다만 이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전형입니다. 작년 2019학년도죠. 부산대, 경북대 봤을 때 기계공학과, 부산대승, 전자공학과는 둘이 입결이 거의 같네요. 정컴 2.24, 2.5니까 역시 부산대가 좀 낮고 고분자공학과도 부산대, 고분자 환경생명공학부도 부산대가 좀 낮죠. 자, 아까 교과는 어땠죠? 교과 같은 경우는 경북대가 입결이 좋은 학과들이 좀 많았죠. 인문계는 특히 그랬고요. 정시로 넘어오니까 부산대가 조금 전반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죠. 자, 이걸 보더라도 아까 교과에서 이 산출 방식이 다르면 입결이 조금 약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단순 비교하는 기준 정도로만 삼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시도 실은 기준이 비슷하니까 이 두 학교가 차이가 생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두 학교 비교의 영상 이 수치 자체는 오늘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마무리 결론인데 이걸 한번 보셔야죠. 정시도 저희가 서울에 있는 학교 또는 수도권에 있는 몇몇 학교들과 한번 비교를 좀 했는데 여기 보시면 부산대가 1.85, 2.03 이렇게 나오다가 88로 퍼센트로 바뀌었죠. 이 지고구 학들은요 입결을 발표할 때 정시도 퍼센트 즉 100분이나 표준 점수가 아닌 등급으로 오픈을 합니다. 자료를.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는 100분위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되기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오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금 퍼센트가 아닌 등급으로 나왔던 녀석을 누적표를 이용해서 100분위로 저희가 단순 환산을 좀 했습니다. 비례식으로요. 그러니까 즉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퍼센트입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랬더니 부산대 전자목표가 약 88% 정도의 100분위가 나온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 인하대, 건대, 송실대 오늘 비교본으로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만 부산대 88, 인하대 89, 건대 91, 송실대 86. 자, 자역의 기준으로 어떠냐면 인하대, 건대보다는 낮고 송실보다는 높게 나오죠. 자, 화공과 인하대, 건대보다는 낮고 송실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자, 인문계도 한번 보면요. 인문대는 인하대가 좀 낮기 때문에 부산대, 건대만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대보다 낮고, 건대보다 낮고, 건대보다 낮고, 건대보다 낮죠. 자, 숭실대를 따졌을 때 숭실대보다 높은 과도 있고 조금 낮은 과도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대는 아까 인문계보다는 자연계가 조금 점수가 좀 잘 나왔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부산대, 경북대 데이터를 가지고 교과와 그 다음에 정시를 가지고 두 학교를 한번 비교해보고 이 두 학교를 묶어서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여러 대학과 단순 비교를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순히 누가 더 높고 낮냐를 떠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부산이나 대구에 산다고 가정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아주 잘해서 정규 1등을 놓치지 않았거나 수능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오리를 맞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카이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 그러면 굳이 부산에 머무르지 않고 이삿짐 싸셔야죠. 기숙사 알아보거나 자취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은 예전에는 뭐 경희대급이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보셨다시피 입결만 자체만 따졌을 때는 건대보다도 조금 낮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서열을 매기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정도까지가 붙었다. 그러면 부산대나 경북대를 선택하기보다는 상경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이제 건대부터 시작해서 건, 동, 홍, 그 다음에 국, 순 여기까지 제가 숭실대 말씀을 드렸죠. 요 라인에 있는 학교를 내가 갈 만큼의 성적이다라고 하면 부산대와 이 학교들을 아마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입결이 조금 높다 이것만 간으로 학교를 정하는 기준이 다 될 수는 없죠. 그 지방에서 오래 살았고 직어국의 장점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충분히 있다고 파트 1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사는 친구라면 방금 소개드렸던 학교들과 비교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학교마다 미는과가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리는데 뭐 숭실대 같은 경우는 오래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컴퓨터공학과를 만든 학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 포지셔닝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정컴, 컴공, 소프트 이쪽을 좀 푸시하는 과고 예를 들면 여기에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광운대 같은 경우는 로봇공학이라든가 메카트로닉스 이런 과들을 좀 푸시하는 과예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진로나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한 플랜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학교나 학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부산대랑 비슷한 과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연고가 없는 부산에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굳이 내려가야 된다면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입결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국숭세단보다는 한 단계 더 아래인 광명상가 라인 학교와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지거구를 좀 저울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지거구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 저렴한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뭐 그 동네 인프라는 굉장히 빵빵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자꾸 언급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기업의 지방 할당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서울에 살지만 부산대나 경북대를 나오면 그 지방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 지방 인재가 돼서 그 지역에 있는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TO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순히 여기보다 여기가 0.1이 높아 그럼 여기가 좋은 학교니 거기를 가겠어가 아닌 그 0.1의 0.2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을 좀 가지고 학교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저희가 안내해드린 영상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찍고 있으니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경남과 경북의 대표 지구국인 부산대, 경북대를 포함해서 교가, 전형, 정시, 전형 포함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과 간단한 비교까지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